용산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어, 뭔가요?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까지 저항할 줄은 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용히 음, 이 국방부 뭐 이 전화 몇 통을 통해서 음, 아니면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음, 조용히 이걸 뒤집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죠. 안 됐죠. 다 까발려졌어요. 다 까발려졌어요. 아, 그리고 지금 저기 사단장의 그 과실 부분이 집중적으로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 변호인 측에서 증거를 대방출해 버렸거든. 맞아요. 예, 어. 보고서 이제 내용도 뭐 첫 장이긴 하지만 다 왜 냈죠. 그랬을까? 음, 이거는 사단장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한 일련의 흐름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쐐기를 박아놔야 된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증거를 아하. 대방출했는데 주로 카톡 지시 내용이라든가 그렇죠. 또 카톡을 통한 어떤 예하부대의 보고 내용과 거기에 대한 사령관의 지시 네. 그리고 사령관이 거짓말한 거. 처음에 최수근 상병이 사망했던 지난달에 일사단장이 언론에다가 부하의 책임에 내가 책임질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겠다 그럴 때 대부분의 언론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유, 물러난다. 아니 그러니까 물러나는 걸 포함해서 예. 내가 책임을 적극적으로 지겠다 그랬을 때 야 모처럼 군인다운 군인 맞다. 그렇죠. 다 책임 회피하기에 바쁜데 네. 이번 정권 들어서 윗선은 책임은 안 지던데. 야 다르다. 모처럼 해병대는 다르구나. 예. 다들 이랬어. 맞아요. 내가 방송 어디 나가면 진행자들이 네. 모처럼 군인다운 지휘관 맞습니다. 예. 오, 그래 칭찬이 자자했거든요. 그랬었죠. 그 순간에 네. 그 언론에는 그렇게 나가는 순간에 수사단 수사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은 나는 최상병이 물에 들어간지도 몰랐다. 저기 장례식 빈소에 가서야 알았다. 아니 카톡에 보면은 네. 이런 거 물에 들어가는 게 다 사단장의 지휘도 현장까지 왔다가 거기에다가 복장 통일 지시해 네. 허리에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임무 수행을 강행하라 그래. 거기다가 물에 들어간 사진이 첨부돼 있어. 네. 예하부대 정문 참모가. 그리고 언론 기사 나온 거 이건 뭐 아주 활약상이 대단하다고 언론 보도 다 나왔어.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게 저인데 이거를 그때 잘했다 그래놓고 막상 수사가 몰랐다. 들어가니까 몰랐다. 아하. 야, 그러니까 수사단에서는 사단장을 아. 저 과실 혐의가 명백해서 긴급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본 이유가 이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국방부 생각은 다른 거예요. 국방부 뭐냐면 요 자료가 경찰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건 바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 그 내용이 넘어가면은 경찰도 예. 해병대 수사단에서 내놓은 그런 결과 수사 결과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거를 우려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은 그런 국방부의 그 맥락을 잘 네. 보세요. 이게 내가 그 이유를 밝혀드릴게. 네. 왜 이렇게 됐느냐? 사태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년에 폭우가 내렸어요. 네. 그때 대통령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에 갇혀버렸지. 예.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위기관리센터 오지도 못했죠. 네. 다음 날 가까스로 빠져나와가지고 신림동 반지하방에 간 거지. 네. 거기서 첫 반응 나온 거죠. 네. 한마디로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스타일 구겼지. 이것 때문에 여론의 비난이 빗발쳤지. 그럼요. 그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를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이제 그 해병대의 활약상이 보고가 된 거예요. 포항에서. 예. 그때 어떤 기사들이 나왔냐면은 네. 그 상륙 돌격 장갑차라는 그 자산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바다에서 해안을 향해서 딱 병력을 싣고 상륙하는 장비란 말이에요. 네. 이거를 출동을 해병대에서 시켜가지고 포항에서 거기는 좀 넓어 수해지 여기. 그러니까 바다도 끼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구조 및 보호 활동을 했다. 네. 보도가 이게 많이 됐어요. 엄청나게 나갔는데 네. 이게 MB를 윤석열 대통령을 살린 거예요. 아하. 거기서 위신이 잘했어. 다들 뭐 해서 신림동에서 스타일 국인 거 포항에서 살리게 됐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포항에 방문을 해. 여기서 일사단장 위신이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좋았겠어. 음. 나를 살려준 사단장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이때 자 당시에 보면은 네. 안보실의 1차장이 그 김태효, 음. 2차장이 더 중요한 인물인데 음. 그때 신인호라고 2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그 직전에 잘렸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겉으로는 건강 문제라고 밝혀져 네. 있지만 다른 비위 사실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언론 취재가 이미 들어갔었어. 그러다가 경질이 됐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집에서 쉬고 있던 예비역 장군 임종득이 급히 임명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2차장? 임종득 2차장은 이걸 다 본 거야. 아하. 이 폭우 사태 때 이거를. 예. 그랬는데 그때 국방비서실 담당은 2차장 소관이에요. 그렇다고. 그렇죠. 그런데 때마침 올해 폭우가 또 내렸어. 네. 이번엔 더 많이 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과 산사태 나고. 같은 이제 그 모양이 가는 게 네. 이번에 경북 예천에서 이제 그 실종자가 발생하고 네, 산사태 산사태가 나고. 발생했는데 예. 여기에 또 상륙돌격 장갑차를 출동시키는 거예요. 하. 그러니까 그때는 예. 도심이 물에 잠기고 수해가 나면은 그리로 이렇게 장갑차가 지나가면 구조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형도 다르고 하천. 저기 수중 급류. 수색을 해야 되는데 네. 강이라고 강. 예. 그런데 여기에 상륙돌격 장갑차가 왜 가? 아하. 왜 갔겠어? 작년 다 경험이지.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당연하죠. 다시 그러니까 한번. 올해는 지시 내용이 네. 상륙돌격 장갑차 이런 거 출동시키고 해병대라는 걸 잘 보이기 위해서 빨간 티셔츠로 네. 복장 통일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때 그 저기 1사단 병력이 이 대민 지원 활동을 하러 어디 리조트에 와서 숙식을 하고 있었다고. 거기에 저기 버스로 이동을 했거든요. 네. 현장 이동을. 근데 그날 수중 수색하러 가는 데는 버스가 아니라 군용 트럭을 타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냉방 장치도 없는 버스가 아닌 군용 트럭. 왜? 군이 출동한다는 걸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하. 이제 사진도 잘 찍히고 잘 보도가 되게 복장 통일 뭐 웃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진사 대기시키고 언론 플레이 보도자료 빨리빨리 내고 온통 관심사가 이거였는데 이런 공명심에서 네. 결국은 저기 병력들이 무리하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압박이 더 점점 커져 내려갔지. 하하. 예? 그렇죠. 점점. 그러니까 현장 지휘관들은 네. 물이 허리까지 찬다, 무릎까지 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사단장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중에 경찰 수사에선 그런 줄 몰랐다 그러고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은 이 이야기를 변호인한테 전달했고 변호인들이 언론에 제공한 거 아닙니까? 네. 자, 얘기는 이렇게 되는데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윤석열 구하기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구하기. 용산이 왜 이 사건에 개입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거야. 예. 그러지 않아도 올해 잼버리 죽 써서 이 모양이고 그다음에 폭우 때 유례 없이 사망자가 많았고 그렇죠. 충북에서는 뭐 완전히 참사가 일어났고 네, 오송 참사. 이러고 경북 예산에선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때 1사단이 가만히 경북 있겠어? 예천에서 포항에서 왔죠. 그래서 포항에서 온 거요. 예. 그러면은 이번에 이게 내가 이제 항상 윤석열 정부가 재난에 약하다, 참사에 약하다, 계속 자연재해에 지적했죠. 약하다. 내가 지금 1년 넘게 떠들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저기 1사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1사단장이 내려가는 지시를 봐. 카톡에 뭐라고 써 있는가? 점점 더 많은 투입, 네. 점점 더 신속한 투입.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지. 네. 그럼 현장 지휘관들이 안 들여보내고 100일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데 안전 지시는 한 건도 안 내려왔지. 만약에 안전을 제일로 두라, 안전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다면 그게 예하 부대,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지휘관은 당연히 보고 판단을 해서 네. 안전을 제일 먼저 판단하고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지시 내려온 게. 그럼 봐봐요. 자, 이런 거 다 제가 최초로 설명하는 거예요. 네. 작년 상황하고 연계시켜서. 음, 그리고 1차장이 아닙니다. 국방비서실은 2차장 담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났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해병대에서 그 용산으로 파견 나간 음, 해병대 대령 거기가 1차장 지시 받는 게 아니에요. 2차장 지휘를 받아. 그런데 이 양반이 네. 그 저기 용산에서 이 수사단장한테 자료 요구를 해야 할 때 그 안보실장이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 자료를. 그 윗사람 핑계를 대면서 네. 그 자료를 저 해병대로부터 달라 그러니까 수사단장은 자료 못 준다 그러면서 그렇죠. 대신 언론 언론, 보도자를 예. 보내겠다 언론 이렇게 브리핑 해가지고 자료. 그걸 협조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기류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작년 폭우, 올해 폭우 때 음, 지금 대통령실의 2차장은 다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네. 그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음, 무엇이었을까? 그것도 따져봐야죠. 왜 그토록 음. 자료를 요청했고 네. 그다음에 용산으로 자료가 가는 즉시 분위기가 바뀌었을까? 180도? 결재까지는 않는데. 뭘 보호하고 싶었던 거지? 음, 저는 이건 1사단의 이 참사는 네. 작년에 잉태된 사건이다. 작년에. 아, 그래서 올해 그 상륙 돌격 장갑차 출동한 뉴스 검색을 쭉 해보면 네. 그게 사단장한테 보고된 게 7월 18일입니다. 카톡으로. 예. 거기에 기사 링크가 쫙 실려 있어요. 그리고 보도한 매체 이름이 나와. 네. 보니까 이상하게 진보 언론이 다 보도했더라고. 한겨레, 경향, 저기 매일경제도 있고 뭐 한국경제도 있고 이상하게 조중동이 잘 안 보여. 아, 그래요, 오히려. 그런데 기사 링크가 쭉 밑에 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저 장병들 수중수색 사진이 떠 있고 그다음에 그 언론에 제공된 사진이 뭔가 보니까 장갑차 위에서 찍은 거더만. 아, 장갑차에서 이렇게. 예, 내려다보는. 그런데 그 카메라 각도가 네. 작년에 윤석열을 감동시킨 그 각도라고. 음, 그때 장갑차 위에서 찍은 사진이 보도되는데 딱 보니까 1년 전 데자뷰인거야. 이게.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기 위한 군사적인 어떤 스펙타클. 네. 이게 하나의 퍼포먼스에 음, 이게 치중이 돼 있었고 같은 기간 중에 장병들 임무 수행 전의 안전에 대한 지시는 없고 딱 한 건이 있는데 휴식 중 안전에 유의예요. 그러니까 휴식 중에 물놀이 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이요. 참 그러면은 수중수색에 대한 대비도 없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추정이고 가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 정황을 구성을 해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온 사건인가가 알 수가 있고 일사단장에 대한 용산의 태도랄까? 네. 그 용산의 어떤 그 저 분위기가 저는 대충 읽힌다는 거예요. 어, 예. 그러니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예.